2014년 10월 22번 고일 질문 시작해 봅시다. 자, 내용부터 먼저 보고 나서 동의어 반의어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his Cornell Laboratory, 그의 코넬 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에서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conducted, 수행했대요. 자, 어떤 실험적인 시험을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eyewitness testimony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eyewitness 하면 뭡니까? 목격자라는 단어고요. testimony라는 단어 뜻은 뭐죠? 네,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자, 목격자 증언,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found,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바로 found evidence, 증거를 발견했는데 어떤 증거냐 하는 것을 보니까, 자, 뒤에 대절 문법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careful deliberation, 신중한 deliberation이라고 말하면 숙고, 아주 신중한 심사숙고가, 자, 무엇에 대한 facial features, 그리고 얼굴의 특징들이죠. 그리고 다른 detailed discussion, 아주 세심한 논의들. 자, 논의래요. 무엇에 대한 of selection procedures, 선택 과정이라고 하죠. 선택 과정들에 대한 그런 자세한 논의와 그리고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심사숙고가, 자, 이 안에서 얘가 주어 프라임 그리고 and가 주어 프라임, 이제 두 가지 연결해 주죠. 그리고 can be actually be 라고 해서 서술어 프라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게 되니까 이 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동격 대시 되겠죠. 뭐뭐 하다는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 하다는 거예요? 바로 얼굴 특징에 대한 아주 심사숙고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선택 과정에서의 아주 자세한 논의사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했대요. 무엇에 대한 표시냐면 바로 inaccurate identification, 부정확한, 아주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식별의 지표일 수 있다. 자, 다시 볼까요?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보통 어떻다라고 했던 거예요? 얼굴 특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내용의 진술과 그리고 선택 과정에서 이 사람인지 하나씩 과정을 진행해 보다가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부정확한 식별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즉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어떻다? 신뢰도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자, 문장 구조 되게 길어요. 좀만 더 가봅시다.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문법도 중요한 거 보입니다. 뭐가 있어요? 네,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때 강조에서는 어디부터 해석해요? 네, 우리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죠. 그 사람들이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더 자주, 즉 빈번하게 더 빈번하게 정확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뭐 했을 때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왼절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 왼절 내용이 강조 대상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그 안에서의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자, 뭐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됐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 자신이 unable, 할 수 없다는 것을. 자,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explain,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why, 뭐를? 왜? 간접 의문문 들어가져 있죠?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를, 내가 왜 이 사람을 알아보지?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누구였지? 라고 설명하는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왜 이런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그의 얼굴이 그저 갑자기 popped out,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의 증언이 보통 정확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Sometimes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때때로 우리의 최초의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우리의 자동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반응들을 가진다는 것은 truest 가장 진정한 interpretation 해석이래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what our mind is telling us. 자, 관계대명사 what절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 tell 뒤에 뭐가 없어요? 네, 직접 목적어 자리 하나 비어져 있는 거 보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진정한 해석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The very first impression, 여기서 very라는 말은 바로라는 단어죠. 바로 그러한 첫인상이라는 것이 can also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뭐보다? 아까 나왔었던 단어죠? deliberate, 심사숙고적인, 그리고 reasoned, 추론적인, 즉 논리적인 self-narrative가 can be, 될 수 있는 것보다. 자, 대동사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용 봅시다.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첫인상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in his book Blink, 그의 책에서 Malcolm Gladwell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다양한 연구들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에서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경제학이자 그런 연구들이고 뭐 할까요? That demonstrate the superior performance. 보여준대요. 뭐를? superior. 우월한 수행 능력을, 즉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relatively, 상대적으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첫 번째의 추측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논리적이지 않고 심사숙고적인 게 아니라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추측들에 대해서 더 우월한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compared to, 뭐랑 비교해서? 아까 말했죠? 네, logical, 논리적인, step by step, 단계적인 justification, 정당화, 정당성, for a decision, 결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결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논리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할 때보다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superior performance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이 사람이 많이 묘사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목격자 식별에서 오히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첫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우리 이 지문에 동의어들, 뭐 아까 우리 봤었던 문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지 않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동의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의 배경 지식 좀 한번 더 늘려볼게요. evidence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로 무슨 단어 바꿔 쓸 수 있어요? 네, proof라는 단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careful delibera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보이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예요?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하는 thoughtful, T-O-U, thoughtful analysis. 라고 하는 그런 신사숙고한 이렇게 생각이 깊은 분석이라는 것도 하나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부정확한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요. 부정확한이라는 단어는 바꿔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결점이 있는 이라는 말에 flawed라는 단어도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incorrect도 되지만 이런 단어들 위주로 좀 더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automatic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자동적인인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무의식적인이라고 해서 unconscious 아까 나왔었던 단어죠.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저 다른 것들도 몇 개 더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 봅시다. 본능적인이라는 말에 instinctive라는 단어도 있겠죠. 그리고 반사적인이라는 말에 reflexive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reflexive라는 말이 반사적인이라는 말을 쓴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 deliberate라는 단어는 심사숙고적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flec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던 reflective라는 것이 다릅니다. 예전에 이제 언제 거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2학년 거였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reflexive와 reflectiv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모의고사 기출이 한 번 있었던 적 같아요.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몇몇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함정 문제를 파실 수도 있습니다. reflexive, reflective였어요. T, 생각, think 이런 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X, 몰라 그냥 반사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네 괜찮습니다. 한 이 정도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주제랑 문법이랑 그리고 어휘 이런 정도 같이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22번이었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